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우리 모두가 거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나와서 우리 오늘의 주제인 성남 대장동 게이트, 그분이 누구인지 특검을 촉구하는 대회를 갖게 된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비탄스러운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 사회에 만연하는 불공정, 반정의, 그리고 비상식, 이런 측면을 우리 이 대장동 게이트 사건에는 모든 것이 함축돼서 그런 불공정과 반정의, 비상식이 똘똘 뭉쳐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인터넷신문 실버피아 발행으로 소개를 해왔지만 사실은 공공정책 시민감시단,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정부 많은 부처가 이 이름만 들어도 오금을 저릴 정도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 공권력의 횡포, 그리고 불공정, 조국 사태 등 불공정, 반정의, 그 다음에 상식 이하의 관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훌륭하신 연사님들께서 성남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이 대장동 게이트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상식 이하, 상식이 상실된 그런 사건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은 법과 더불어 모든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통치의 기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에도 대통령이 계시고 삼성그룹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대표가 계시고, 하여간 시민단체에도 대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 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참모들이 있죠. 국가조직, 청와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들이 있고 비서관들이 있죠. 그리고 기업에서도 기업의 대표를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는 어떻습니까? 대장동 게이트의 지역이었던 성남시에도 거기에 시장이 모든 결정권자인 대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희한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최근에 두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 대장동 게이트에 큰 보좌 역할을 했던 유동규, 여러분 아시죠? 김만배 잘 아시죠? 그리고 남욱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세 사람이 구속이 되면서 어떤 죄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냐면 배임 행위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 참모들이 지금 배임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결정권자인 성남시장 그분이 이제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분이 여러 형태로 이 참모들과 연계돼서 여행도 가고 상의도 하고 하는 것이 모두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그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들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측근도 아니고 또 뭐라고 했어요? 만나본 적도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식적으로 결정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참모들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상식 이하의 짓이 아닙니까? 이런 상식 이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그 참모인 국무위원들의 책임이지 자기 책임 아니라고 발뺌을 안 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사례는 어떤 거냐면 그 성남시 그분이 시장 시절에 한 10가지의 대장동 관련된 결재란에 서명을 한 것으로 이미 밝혀져 있고 결재 서류가 이미 밝혀졌습니다. 세상에 밝혀졌는데, 자, 그런데 그 서류 중에는 자, 이 성남시 도시개발을 할 때는 이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안이 누구의 동간인지 모르겠지만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어서 오늘 여러 연사님들께서 밝혀주신 엄청난 금액의 이득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득을 취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보면은 결재란이 있습니다. 모든 10가지 서류에 결재란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국장, 무슨 참모들의 이름이 다 있고 마지막에는 성남시장의 서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조직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기관도 마찬가지고 최고 결정권자의 서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서명의 의미는 잘된 일에는 칭찬을 받거나 상을 받고 그리고 잘못된 일들에는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최고 결정권자의 서명이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그런 서명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공무원 생활도 해봤고 대학교 생활도 해봤고 대기업의 사장도 해봤고 굉장히 유명한 국제적인 기업의 대표이사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지금은 노인복지 분야에서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그 대표의 서명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의 주변에 있는 정당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 서명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핑계를 대는 줄 아십니까? 그분은 꼭 현대그룹의 사례를 듭니다. 현대그룹에서 회장이 모든 것을 다 보고받냐? 그냥 의례적인 보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10가지 서류에 서명을 한 걸 가지고 이재명 측근들은 뭐라고 발뺌을 하고 있냐면 그냥 수많은 일들 중에 보고받은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안에 문제가 그냥 서명을 했는데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 일에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옛날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도 그랬고 지금 모든 대기업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 적용되는 것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최종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대표가 지는 것입니다. 이 성남 대장동 게이트에 그분이 누군지 우리 국민 50% 이상은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우리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남시장이 10가지 서류에 모두 10번 이상이나 서명을 했다는 것의 의미는
특검 성남 대장동 게이트화 됐을 때는 그 책임을 그 성남시장이었던 그분이 바로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것을 회피하는 정당, 옆에 있는 정당 있죠. 그것을 측근들, 이 측근들은 정말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단입니다. 자, 상식 이하의 집단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식 이하의 집단과 상식 이하의 대통령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서명하는 것이 무지하게 많은 거 아시나요? TV에도 나오죠. 자, 그렇게 무지하게 서명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서명하는 것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건 내가 그냥 보고만 받았지 그건 의례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장관이 책임지고 그 밑에 있는 국장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면 어떤 국민이 어떤 참모들이 그 대통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의 그분은 과거 성남시장이었던 그분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정책시민감시단과 그 다음에 우리 실버피아 온라인 강세TV의 앵커도 나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분 이름을 하지 않고 JM이라고 합니다. JM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101가지 이유를 지금 집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 다음 달쯤에서 배포를 할 예정인데 자, 이제는 비상식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면 됐겠죠?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딱 한 가지인데 지금 앞에서 대표님들께서 뭐라고 했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특검 촉구를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 그거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의 공학적인 의미로 특검을 한 달 내에 수용해야 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한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수용해야 되지만 맞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재명의 시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디자인해 봤습니다. 이재명의 시계는 이재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성남 대장동 게이트의 해법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나리오 JM이 그분이 내년도 2020년 3월 달이 돼서 5월 달에 취임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은 한 5년 동안 덮어졌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5년 후에 바뀌게 되면 그때 2027년 5월달, 6월달 중에는 아마 역대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밝혀져서 죄상이 밝혀서 징역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내년도 JM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 취임이 5월달이잖아요. 제가 예언을 하죠. 6월달이나 7월달쯤이면 대장동 게이트 사건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검찰에 수없이 들락달락 죄로 들락달락 그런 건 아니고 시민단체를 하다 보면 많이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들락달락 보면서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 검찰은 물론 공정한 검사도 있지만 정치적 해바라기라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모든 정권이 새로 출범할 때 또는 마무리될 때 역사가 증명해 주는데 자, 내년도 재임이 떨어지면 지금까지 수사를 미루고 있는 검찰 조직이 어느 날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것이 새로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잡아 넣을 사람이 그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안을 이재명의 시대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특검 수용하는 건데 그걸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상식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한 그것은 이루어지기 힘든 거라면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대안을 가지고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 대장동 게이트의 전문가는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는 것은 없지만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상식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이런 불공정하고 반정의롭고 반상식적인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만큼은 꼭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성남 대장동 게이트 그분이 누군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내년도 3월달 선거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